안녕하세요. 워싱턴 킴스TV 왓더 뉴스입니다. 애틀란타 연쇄 총격 사건에 대한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범인에게 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주장하며 범인의 주장대로 섹스 중독설을 흘리는 것에 대해 미국 학계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섹스 중독이냐, 인종 증오 범죄냐, 범행 동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왓더 뉴스 그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왓더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미국인, 특히 백인들이 아시안 여성에 대한 성적 판타지가 병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주로 일본에서 제작한 포르노가 미국에서 널리 유통되고 최근에는 중국의 자극적인 포르노 산업도 가세하면서 아시안 여성에 대한 성적 왜곡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아시안 여성과 결혼, 이혼을 반복하는 백인 남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아시안 여성일까라는 의문은 잘 갖지 않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시안 여성에 대한 성적 판타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며 관용하는 미국 사회의 풍토가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를 키우고 있습니다. 범인이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할 경우 가중 처벌될 것을 우려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왜 범인이 아시안을 대상으로 섹스 중독에 빠졌는지를 따져보면 명백한 증오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주의 활동가인 헬렌 지아는 CBS 디스 모닝에 출연해 아시안 여성이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다고 발언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아는 미국인들, 특히 백인 남성이 자신들의 과다한 성욕을 아시안 여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아시안 여성 성상품화 경향이 특정 인종을 겨냥해 매춘과 쾌락의 도구로 성착취를 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증오 범죄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명확한 증오 범죄를 놔두고 대량 살상 행위를 섹스 중독으로 핑계 삼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는 매우 어리석다고 일갈했죠. 성현 초이모로우 전국 아태계 여성 포럼 회장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아시안 여성에 대한 여성 차별주의가 작동한 범죄라면서 아시안 여성을 성상품화하면서 성노리게 취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안 여성을 향한 증오 범죄라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을 성상품화한 증오 범죄를 자행하고도 섹스 중독 때문이라고 변명했던 범죄자는 훨씬 많았습니다. 테디 번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해비 웨인스타인, 10대 여자 청소년 3명을 납치해 지하실에 감금하고 사육하다시피 했던 에리얼 카스트로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섹스와 포르노 범죄에 중독돼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레이 하버드 대학 교수는 흔히들 대중문화 속에 넘치는 섹스 환상 등에 사로잡혀 섹스 중독에 걸리며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두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 교수는 자신의 책 섹스 중독의 잘못된 미신이라는 책을 통해 여러 임상실험을 통해 섹스 중독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학계에서 이미 널리 공인돼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이미 지난 2012년 섹스 중독을 정신병 리스트에서 삭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섹스 중독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심리 형태라는 것이죠. 니콜 프라우즈 UCLA 대학 교수 연구팀 조사에 의하면 흡연, 음주, 도박을 할 때와 섹스를 할 때를 비교하면 뇌는 전혀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흡연, 음주, 도박을 할 때는 마치 마약을 할 때와 같은 뇌 호르몬 반응이 나오는데 섹스를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섹스 중독을 중독으로 부르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섹스는 즐거움을 찾고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심리 행동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법원이 관행적으로 섹스 중독을 수용해왔고 범인이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6개월 가까이 재활센터에서 섹스 중독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크리스찬일수록 섹스 중독이 자주 나타난다는 가설도 범인이 증오범죄를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연구 저널에는 기독교와 유태교 등 보수적인 종교적 환경에서 자란 남성과 여성이 종교적인 가르침에 따라 성적 상상과 판타지를 억압당해 왔기 때문에 스스로 성적 행동을 할 수 있을 연령대에 이르러 왜곡된 성의식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엄밀한 과학적 검증을 받지 못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이 교수는 문제는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배심원, 그리고 심지어 방청객조차도 섹스 중독에 걸린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재활센터에 보내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섹스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인정하더라도 섹스 중독이 폭력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섹스 중독 치료 시설을 운영하는 랍 웨이스 박사는 섹스 중독과 폭력 간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면서 환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에 자신과 파트너 그리고 가족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타인을 죽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앨런 롱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왓더 뉴스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